국민의힘이 방송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사 프로 진행자들을 싹가리를 해라. 라는 사실상 이거 뭐지? 이건 무슨 하명을 지금 보도 던진 지침이야. 거거든. 이건 보도 지침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출연자 지침이지. 그러니까 편성에 개입한 거죠. 뭔 내용인지 좀 공문으로 보겠습니다. 네, 국짐이 KBS, MBC를 비롯해서 SBS, YTN,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등등 사실상 모든 방송사를 향해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 시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짐 비대위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 형식으로 보내버린 거죠. 아니 네. 그런 패널이 누가 있죠? 정부 여당과 배치되는 보수 패널이 누가 있죠? 뭐 이재호? 지금 이런 아니 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이재호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 장성철. 뭐 이현주 뭐 언제부터 얘네들이 정부 비판하는 보수 패널 취급을 받게 됐냐? 뭐 김재섭 뭐 하여튼 몇 명 있는데 천하람, 신인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부의 그걸 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100% 이거 있잖아요. 워낙 못하니까 걔들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칭찬이 안 되는 새끼들이잖아, 니들이. 칭찬이 안 되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람이면 지금 어떻게 그걸 칭찬을 하냐고. 아니에요. 여기 다 친 이준석계, 친 유승민계 쪽 애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쥐들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거지. 보수 패널 빼고 신천지 패널 넣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점쟁이들 앞으로 출연시켜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런 거게. 이런 거 시사 아니겠어요? 프로에? 더 충격적인 건 거의 마지막 윗줄에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 등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섭외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세상에. 그래서 건진법사, 와. 천공 스승 같은 사람을 골 때린다, 진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어?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방송법 4조 위반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법 위반을 떠나서 도대체 얼마만큼 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감춰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걸 원하면 그나마 우리도 지금 보수 패널 나오면 꼴 보기 싫잖아.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고 그냥 이름만 봐도 숨소리도 듣기 싫어 진짜. 그런데 그런 놈들도 양에 안 찬다는 거야. 얼마나 쓰레기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니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얼마나 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누구를 출연시키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디 그럼 뭐 극우 보수 그러니까 뭐 무슨 유튜버가 극우 됐든 유튜버. 가세현 뭐 뭐 이런 애들 하나? 그런가? 뭐지? 아니 강영석이도 좋은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정규재 뭐 이런 사람들? 요새 돌아선 YTN 사장을 노리고 있다는 TBS 사장도 노리고 있다는 정규재 뭐 이런 사람들 출연시키라는 건가? 아무튼 참 어떻게 이런 뻔뻔하기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거를 은밀하게 전화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공문으로 각 방송사에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 막 전화로 일일이 하고 찾아가고 뭐 그런 식이었다면. 저녁에 만나갖고 술 한잔 사주면서 아이고 뭐 국장님 이래가면서 사정하는 쪽으로 갔었잖아. 아니 그리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정현 그때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 저기 깜빵 갔을걸? 아휴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지금은 전화도 아니야. 만나서 은밀하게도 아니야. 되게 떳떳하게 공문으로 방송국에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뻔뻔함을 와, 씨. 이게 지금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아니 거야.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이 정부에서 세상에 여당이 방송국의 시사 패널을 균형을 맞추라고 이게
말이 돼요? 방송국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유를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자유 좋아한다며. 아니, 그리고 지금 뭐가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제발 균형 좀 맞춰달라고.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수박하고 국민의힘 해가지고 여기가 진보, 여기 보수 이렇게 하면 완전 민주당은 맨날 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도 제발 왜 저런 사람을 민주당이라고 하고 데려왔지? 이런 방송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누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조만간 언론 대전에 대비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지에 대해서 언론이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평화나무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뭔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20분기 연속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김어준 씨에게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평론가들은 탄압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이런 주장을 하는 평론가의 진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만뒀는데도 예산은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원 안 깎았어요. 해주더라고.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아예 TBS를 그냥 없애가지고 다른 쪽에다 넘겨주고 싶은가 봐. 왜냐면 평화방송이나 불교방송이 있지만 신천지 방송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에 아예 그쪽으로 그냥 몰아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보게 신천지 됩니다. 방송 저기 있는데? 케이블에 있어? 있는데? 아, 케이블 말고. 라디오로? 네, 이거 나름 공중파잖아. 헐. 그래서 그쪽에다 채널을 몰아주기 위한 수작은 아닐까? 고민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김어준 때문이라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계속 5년 동안 청취율 1위한 방송을 전체 1위예요. 무슨 시사 1위 이게 아니야. 전체의 라디오 1위예요. 그리고 김어준 그전엔 TBS가 뭔 방송인 줄 알았나? 저기 막 오세훈 얘기 바로 얘기하고 막 오세훈 찬양하고 이랬던 방송인데 그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한대잖아요. 똑같은 시간대에. 얘 다 죽었어, TBS 프로그램은. 아침에 뉴스공장 보려고 채널 고정해놨다가 저녁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청취자들이 만들어낸 청취율인데 맞아요. 이제 이거 완전히 끝났죠. 아스팔트 밑으로 꼬라 박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목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특허를 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원래는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살짝 했대요 그 전에. 근데 들고 나가도 되냐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TBS에서 미리 TBS 뉴스 공장을 신청을 해버린 네.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뉴스 공장으로 김어준 씨가 특허를 내놨는데 그리고 뭐 뉴스공장으로 진짜. 안 하면 뉴스 팩토리로 하든가. 상표권 내놨는데 아마 그게 되면 그냥 김어준 뉴스 공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사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김어준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 같은 뭐 균형성, 뭐 중립성 그런 거 없습니다. 얘 신랄하게 깔 거고요. 더 강한 패널들 끌어모아가지고 그치. 좀 더 강대강으로 가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만약 이 방송이 성공해봐요. 진보 유튜버들 한꺼번에 힘 받는 겁니다. 네. 그 어벤져스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밀리고 있는데, 타노스한테 밀리고 있는데, 캡틴 마블 언니 하나 나타나니까 전세 뒤집히잖아요. 이제 그거 멀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네. 그 사람을 풀어놓은 거야, 니들이 야수를. 네. 기대하고 있으라고 경고해 드리겠습니다.